이번 시간에는요, 소스 코드에서 텍스트 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Find View by ID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ind View by I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소스 코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상에서 텍스트 뷰라든가 기타 다른 위젯들을 제어하는 원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는데요.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 코드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텍스트 뷰 코드라고 하겠고요. 자, 텍스트 뷰 코드라고 하겠고요.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4.0 골라주시고요. 넥스트. 여기는 com.test.text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의 이름은 com.test.text 코드라고 하겠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되고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됩니다. 자,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액티비티의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액티비티의 객체를 운영체제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자, 지금 데이터 로딩 중에 있는데요. 자,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객체를 생성하고 on create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이때 메소드 내부 안에서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통해서요, 해당 액티비티가 어떠한 화면을 보여주게 하겠다, 즉 해당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떤 화면을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r.layout.main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리소스에 있는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main.xml의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 객체를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main.xml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다 붙이신 것들, 뭐 텍스트 뷰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붙이신 텍스트 뷰, 여기는 이제 텍스트 뷰 하나만 붙어져 있죠. 이 텍스트 뷰의 객체를 생성해서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기 그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붙이신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 여기도 뭐 라디오 뭐 버튼을 붙였다거나 아니면 뭐 버튼을 붙였다거나 이런 식으로 붙이신 요거 하나하나의 객체들을 전부 다 운영체제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객체의 주소값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개발자는 이 운영체제가 이 생성된 위젯의 객체들, 즉 이런 뷰들의 객체의 주소값을 얻어와서요, 소스코드로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요, 이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이 객체들, 이 객체들의 이 위젯들이나 어떤 이 뷰들이에요. 객체는 운영체제가 바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해당 객체의 주소값, 즉 운영체제가 생성한 객체의 주소값을 얻어오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얻어오는 작업을 하는 메소드가 바로 find view by id입니다. 자, 이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는요, 기본적으로 뷰 객체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클래스들도 이 find view by id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이 클래스 내부에서 find view by id를 사용을 하시면 main.xm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면, 그 화면 안에 들어있는 객체들의 주소값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뷰 객체 .find view by id를 사용을 하시면 해당 뷰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들의 주소값을 얻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 파일에 붙여놓은 모든 뷰들은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객체의 주소값은 전부 다 OS가 관리를 하고요. 이 주소값을 얻어오면은 개발자는 뷰 객체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요, OS가 만든 뷰 객체들의 주소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 주소값을 얻어옴으로써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메소드들을 이용을 해서요, 속성값을 설정을 하거나 어떠한 값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코드에다가 뷰 객체 코드상에서, 즉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붙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소스 코드를 통해서 뷰 객체를 생성하고 이것들을 또 붙일 수 있는 방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한번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텍스트 뷰의 주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웠던 속성하고 같이 매칭시켜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set 텍스트, 문자를 표시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et background, 배경 색상 설정, set layer params, 가로와 세로 길이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하고요. set gravity는 그라비티 값, set lines는 라인 수, set padding은 패딩 값 설정, 그리고 set text color는 문자열에 표시되는 문자열 색상을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set text size는요, 문자열 크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텍스트 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하는 이유, 즉 find by view id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해당 텍스트 객체의 주소값을 얻어오셔야 되는데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id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텍스트 뷰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id 값이 비어 있습니다. 자, 물론 직접 작성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우고요, 텍스트 뷰를 하나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뷰를 붙여놓고요, 저장을 하시면 이 텍스트 뷰 1번에 보시면은, 자, id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id가 텍스트 뷰 1이라는 id 값 설정이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붙여놓은 main.xml 저장을 하시고요. 자, r.java에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id라는 속성에 id라는 클래스가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텍스트 뷰 1이라는 id 값이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참조 변수, 즉 해당 main.xml에 있는 텍스트 뷰에 객체를 생성을 해서 주소값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해당 주소값을 받아올 겁니다. 주소값을 받아올 때 필요한 게 바로 참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 자, 텍스트라고 선언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자, 임포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일단은 위젯을 텍스트 뷰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on create 메소드 내부 안에서 텍스트 뷰에 접근을 해서 값들을 한번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텍스트 뷰의 주소값을 얻어오겠습니다. 자, 객체 직접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 set content 뷰를 통해서 main.xml을 해당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으로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시면은요, 이때 안드로이드 OS가 객체들을 다 생성을 하게 됩니다. 주소값을 얻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인자값으로 가져올 객체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id 값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r.id.textview1. 자, 근데 밑에 빨간 줄 쳐져 있죠. 마우스 갖다 대 보시면은요, 해당 메소드의 그 타입이 맞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는요, 메소드는 바로 그 리턴하는 타입 자체가 뷰 타입입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뷰 이렇게 하시면 주소값 얻어오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문자를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 세팅. 자, text.set text. 자,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은요,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골라주시고요. 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안녕하세요로 세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trings.xml에서 문자를 가져와서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main.xml로 다시 가셔가지고요, 여기다 텍스트 뷰를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뷰의 id 값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자,
아이디 골뱅이 더하기 아이디 텍스트 뷰 2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 여기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이름이요, 바로 아이디하고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그 해당 텍스트 뷰라고 그냥 나타나고요, 아이디 값이 설정되어져 있으면은 해당 아이디 값으로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조 변수 하나 더 선언해 주시고요. 텍스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주소값 얻어오고요. find view by id r.id. text view 2번.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오류가 발생을 했죠. 바로 main.xml을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r.java에 보시면 지금 텍스트 뷰 1번밖에 없죠. main.xml을 한번 저장해 주시고 r.java에 가보시면은 텍스트 2번이 자동으로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아웃에 관련된 파일 혹은 다른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XML 파일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셨으면은요, 반드시 수동으로 꼭 저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장을 하셔야지만 r.java에 리소스 아이디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XML을 여러분들이 건드시면은요, 반드시 수동으로 저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번에는 string.xml에서 문자열을 가져올 텐데요. 자, 먼저 values에 있는 string.xml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띄워주시고요. 자, 문자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add 눌러주시고요. 자, string 골라주시고 OK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자, name은 접근할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str1이라고 그냥 적도록 하겠고요. value는 감사합니다 라고 적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저장해 주시고요. 자, 저장을 해주시면은 r.java에 스트링에 str1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코드 상에서 string.xml에 추가한 문자열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strings.xml에서 문자열을 가지고 온다. 간단합니다. 자, string str1은요, 자, get string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가져올 스트링의 리소스 id r.string.str1 해주시면은 문자열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text2.set text str1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가 세팅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여러가지 메소드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세팅하는 거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색상을 설정하실 때 먼저 컬러 값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는데요. 자, 컬러 값은 여러분들이 RGB 형태를 통해서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RGB 값은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색상의 RGB 값은 포토샵을 통해서 RGB 값을 알아오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컬러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흰색, 검정색 이런 값들을 미리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요, 자, 텍스트 2.set background color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컬러 점 하고 눌러보시면은 블랙, 블루, 사이언, 다크 그레이, 뭐 기타 등등 값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RGB 값을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값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RGB 값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밑에 가서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레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2번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줬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백그라운드가 빨간색으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 텍스트 뷰에 가로와 세로길을 한번 세팅해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세로, 길이 설정. 자, 직접 숫자 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레이아웃 파람이라는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는요. 자, new. 자, linear layout. 점 레이아웃 파람. 직접 가로와 세로 길이를 집어넣도록 할 텐데요. 뭐 200에 200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자, 임포트 보시면 굉장히 많죠. 자, 이 레이아웃 파람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컨테이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리니어 레이아웃 썼으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도 마우스 갖다 대시고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이 값을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자, 설정해 주시고요.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얘가 200에 200 크기로 맞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경색이 투명 거의 검정색이라서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만큼 늘어난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가로로 몇, 세로로 몇 숫자값 직접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페어런트 사이즈에 꽉 차게 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최소 사이즈로 맞출 것인가, 바로 매치 페어런트와 렉 컨텐트 값이죠. 자, 이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파람스 사이즈 2라고 하겠고요. new 리니어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파람 해주시고요. 자, 값이 굉장히 깁니다. 자, 레이아웃 파람스 점 눌러보시면 필 페어런트, 매치 페어런트, 렉 컨텐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가로 길이는 매치 페어런트를 하고요. 세로 길이는 레이아웃 파람스 점 자, 랩 컨텐트로 가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는 매치 페어런트, 세로 거리는 랩 컨텐트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긴데요. 자,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레이아웃 파람 수점 매치 페어런트와 레이아웃 파람 수점 랩 컨텐트, 직접 200에 200을 넣어주시면 액정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200에 200에 맞춰주는데요. 이런 매치 페어런트나 랩 컨텐트 값을 넣어주시면은 해당 위젯의 사이즈나 혹은 화면의 사이즈를 안드로이드 OS가 측정을 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텍스트 2점 set 레이아웃 파람 사이즈 2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 길이 해봤고요. 이번엔 그라비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비티 설정. 자, 텍스트 점 set 그라비티. 자, 그라비티 점 눌러보시면 뭐 바텀, 센터 뭐 굉장히 많죠. 자, 센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문자열의 가운데 맞춰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200에 200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겁니다. 여기에 중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요. 자, 라인 수 설정 한번 해볼게요. 라인 수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점 set lines 5. 자, 이 라인수는 테스트 해보지 않겠습니다. 문자열이 짧기 때문에 5줄까지 늘어나는 건 없겠죠. 그래서 라인수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5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패딩 값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2점. 자, 텍스트 2가 빨간색이니까요. 티가 많이 나겠죠. 셋 패딩 해주시고요. 레프트, 라이트, 탑 뭐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자, 셋 패딩을 보시면은요. 자, 패딩 보시면은 예,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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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상하 좌우가 되겠죠. 자, 실행해 보시면 자, 지금은 딱 붙어 있는데요. 자, 패딩을 사용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자, 텍스트 컬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RGB 값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색상, 자, 텍스트, 문자열 색상이라고 할게요. 자, 텍스트 점 set 텍스트 컬러 해주시고요. 자, 컬러 점 RGB라는 메소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값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통해서 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25, 0 해줄게요. 자, 그린이 255고 나머지는 다 빵빵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설정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자열 사이즈 크기죠. 자, 문자열 크기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점 set 텍스트 사이즈 요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한번 10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요. 자, 좀 작아진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도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find view by id를 통해서 객체를 가져와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main.xml을 통해서 생성된 객체들의 주소값을 얻어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텍스트 뷰 객체를 생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즉 main.xml 즉 레이아웃 파일인 XML을 통해서 화면을 만드는 거는 해당 액티비티가 실행됐을 때 첫 화면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버튼을 누르면은 텍스트 뷰가 계속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텍스트 뷰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추가하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 뷰의 객체를 직접 생성하겠습니다. 텍스트 뷰, 텍스트 3번 하겠고요. 자, new 텍스트 뷰 하고요. 생성자 인자값으로 뭐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떤 걸 넣어주냐면 바로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컨텍스트라는 객체는 안드로이드 OS가 어떠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객체를 가리켜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컨텍스트 안에는 화면의 가로와 세로 길이라든가 해당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색상 체계값, 즉 색상 값들,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액티비티가요, 바로 컨텍스트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디스키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은 인자값에 넣은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OS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낸 다음에 텍스트 뷰의 객체를 생성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문자열만 세팅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3. set 텍스트 여기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붙여야겠죠.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텍스트 뷰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얘를 화면상에 붙여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다 붙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곳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객체 주소값을 얻어온 다음에 여기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레이아웃 파일에 붙여 넣은 이 뷰 객체들의 주소값을 얻어오는 방법, 바로 find view by id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id 값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더블 클릭해서 id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요, id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id 값을 직접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더하기 id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에 아무 이름이나 적으셔도 됩니다. 자, 리니어 1이라고 그냥 적도록 할게요. 골뱅이 더하기 id 리니어 1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저장을 하시면은요. 자, 저장을 해주시면은 r.java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 id 저장이 안 되는데요. 자, 저장을 일단 id 값을 넣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면은요. 자, 저장이 됐습니다. r.java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리니어 1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시지요. 이거를 이용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애 주소값을 얻어오시면 됩니다. 바로 텍스트 뷰를 붙일 페어런트가 됩니다. 페어런트의 주소값을 얻어온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 자, 여기는 이제
페어런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linear layout find view by id r.id.linear 1 얻어오시고요. 페어런트에 텍스트 뷰를 붙여주겠습니다. add view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붙일 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3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텍스트 뷰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붙일 즉 붙일 페어런트의 주소값을 얻어온 다음에 add view 하시면은 코드 상에서 위젯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붙어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 코드를 통해서 텍스트 뷰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main.xml에서 주소값을 얻어오든가 아니면은 직접 객체를 생성하시든가 두 가지 중에 작업을 일단 하신 다음에요. 일단 주소값을 얻어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얻어오신 다음에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값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메소드는 바로 이 setText입니다. 텍스트 뷰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소스 코드 상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얻어진 어떠한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텍스트 뷰에 어떠한 문자를 표시할 건지 그거를 세팅하는 setTextView 메소드가 setText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뷰에 문자를 세팅하는 메소드는 setText라는 거 이거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 view by id를 이용을 하면 OS가 생성한 뷰 객체들이 일단 주소값을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뷰가 다 공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서 문자열 값을 설정하는 메소드는 setText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텍스트 뷰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find view by id를 이용해서 위젯 객체의 주소값을 얻어올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앞으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 때요. 이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좀 알아두시고요. 자, 텍스트 뷰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